먼저 도면이요. 도면의 크기요. 설계자는 적어도 도면의 크기는 알고 있어야 되고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면을 그러니까 얼마만한 크기로 그릴지, 그 다음에 축척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런 정도는 설계자가 척척 계산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가요, A4, A3, B5, B4 이렇게 네 종류를 참 많이 씁니다. 그죠? 회사에서도 이렇게 네 종류를 많이 쓸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A 계열의 종이, B 계열의 종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차이가 뭘까요? 크기. 네, 맞습니다. 크기가 조금 달라요. A 계열이요, 설계용지입니다. 그리고 B 계열이요, 인쇄용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책 같은 거, 책, 전단지 이런 것들은 다 B 계열로 계산합니다. A 계열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문방구 가서 전지 주세요 그러면 B제로인가? 네, B제로 줍니다. A제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신문지 있잖아요. 신문지가 B1, B0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설계용지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큰 건 A0, A1, A2, A3, A4 여기까지 씁니다. A5 안 쓰고 A6 안 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기억해 드릴게. 이런 거. 제가 들고 있는 건 A4 용지입니다. 그죠? A4 용지인데 요거 딱 절반 접으면, 요렇게 딱 절반 접으면 A5입니다. 이해되시나요? A0를 딱 절반 접으면 A1이고요. A1을 절반 접으면 A2가 되고, A2 절반 접으면 A3고, A3 절반 접으면 A4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은 도면을 이렇게 가로로 놔요. 세로로 놓지 않습니다. 예외 규정으로 A4는 세로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도면은 전부 다 이렇게 가로로 설계합니다. 이해되셨나요? A4는 이렇게 세로로 해서 위에를 철해서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도면들은 다 왼쪽을 철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기네요. 그죠? 왼쪽을 철해서 이렇게 도면을 넘겨야 됩니다. 전부 다 여기에 철하는 거죠. 이렇게 철해서 이렇게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로, 세로 이렇게 읽는 게 맞아요. 근데 KS 규격지 찾으면 세로, 가로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가로, 세로를 알려드릴 테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자, A0의 크기는요 1189mm에 841mm입니다. 1189mm에 841mm. 절반 나눕니다. 절반 접으면 여기가 절반이 접히겠죠. 자, 절반을 접어요. 절반을 접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짧아지고 여긴 그대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841은 그대로 앞으로 옵니다. 841에 얘는 절반 접었으니까 절반 나눕니다. 841에 594. 다시 594 앞으로 내려오고 420. 420 다시 앞으로 오고 297. 297 앞으로 오고 210.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근데 종이 사이즈 외우기 어렵지 않아요. 이걸 이렇게 외우시면 더 쉽습니다. 841에 1189 전화번호를. 제가 고등학교 때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전화번호로 외우면 편해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841에 1189. 아직도 안 잊혀져요. 그래서 와, 우리 선생님 참 잘 가르친다 그러고 대학 딱 갔더니 다 그러고 배워왔더라고요. 심지어 교수님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이런 우리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로 옆에가 대학교에 있어가지고 학교랑 붙어 있어가지고 아 우리 학교 특징인가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다 이렇게 가르쳤더라고요 보니까. 841에 1189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뒤에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붙이면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입니다. 외우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 어렸을 때는 휴대폰이 없었죠? 무조건 집 전화로 다 외워야 했습니다. 외우세요. 그리고 쓸 때는 1189-841,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앞으로, 앞에 있는 거 2분의 1 이렇게 해서 몇 번 써보시면 금방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이는 어떤 것일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이는 어떤 걸까요? 얘하고 얘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A2를 제일 많이 썼어요. 저도 자격증 딸 때 A2에다 시험 봤습니다. 손으로 거기다 그려서 제출했습니다. A2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A3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A3 쓰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프린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 플로터라고 들어보셨나요? PLOTT야. 플로터가 있고요. 프린터가 있고요. 여러분들 집에 프린터 있죠? 뭐 없으신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요즘 뭐 프린터 살려면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잉크젯 프린터 한 15만원 정도면 A4 되는 거 금방 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옛날에 용산에서 아르바이트 한 경험이 있어서 저희 집에 레이저 프린터 12만원 주고 사왔거든요. A4 레이저 프린터 12만원 도매가로 사왔습니다. 요즘도 거기 들어가는 토너 도매로 그냥 사와요. 근데 어쨌든 프린터가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저 플로터가요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내가 정말 쓸만한 거 아 이 정도면 돼야지, 아 내가 사무실에 이 정도는 좀 써야지 하는 플로터가요 그랜저 하나 값이 나와요. 많이 비싸요. 정말 그 여러분들 그 현수막 출력하는 거 아시죠? 그 현수막 출력하는 플로터가 있습니다. 그건 억대로 호가해요. 제가 중고 플로터를 사려고 한번 알아봤어요. 아이씨 중고는 좀 사봐야지. 10년 된 거 500씩 하더라고요. 요즘은 좀 금액이 떨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플로터가 생각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잉크젯 프린터 A3에다 출력해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크게 문제 없으니까. 공사장 규모가 작은 데는 그냥 A3에다 출력하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 A3 되는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가 속도가 늦잖아요. 그러니까 복사기에다 그냥 출력해버리는 겁니다. 복합기죠. 복사기도 되고 프린터도 되고 팩스도 되고 스캔도 되는 이만한 거 있잖아요. 큰 거. 저도 거기다 출력했으니까요. 프린터 같은 경우는 출력 그러면 조금 있다가 찍찍찍찍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복사기는 어때요? 출력 그러면 바로 윙 그러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복사기에다 출력을 해요. 깔끔하거든요. 저 프린터 때문에 A3를 더 선호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작업하고 납품할 때는요 A2로 납품합니다. 종이를 A2로 납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A3, A2 사이즈는 다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참고로 A2는 인쇄소 가면 다 해줘요. 이해되시죠? 외우셔야 됩니다. 자, 리밋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리밋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도면의 영역을 지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안 써요. 사실은 안 쓰는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안 쓰는 명령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안 쓰는데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리미트 보면 왼쪽 아래 코너요. 왼쪽 아래 코너 절대좌표 0,0. 그죠? 왼쪽 아래가 0,0이고
우리는 오른쪽 상단점만 지정해 주면 돼요. 어퍼 라이트 코너 얼마로 되어 있나요? 420297 A3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상에서는요 표시가 안 납니다. 표시 안 나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표시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여러분들 휠 더블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즈로 맞춰집니다. 내가 이렇게 막 작업하다가도요 휠 더블 클릭 딱 하면 이게 A3 사이즈, 즉 리미트 사이즈로 딱 맞춰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리미트 여기 보면 온오프 있죠. 온오프요. 자, 온오프 나오죠. 그죠? 온 걸었습니다. 온 했습니다. 리밋을 제한했다는 얘기죠. 자, 서클 그려지네요. 근데 바깥쪽에서 그리니까 어떻게 돼요? 안 그려져요. 안 그려집니다. 리밋 바깥쪽으로 선이 안 그려집니다. 라인 0,0 자, 420 그 다음 297 다시 420 클로즈. 이게 도면 사이즈인데요. 이 안에서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 바깥쪽으로는, 자, 바깥쪽으로는요 안 그려져요. 이게 리밋을 온 시킨 겁니다. 근데 리밋 온 시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불편하니까 리밋을 오프 시켜 놓고 작업합니다. 자, 척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척도요. 실물을 도면에 그리는 비율, 이걸 척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물을 도면에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거꾸로 쓸까요? 도면에 그려지는 실물의 비율. 말은 비슷하죠? 중요한 건 도면, 실물, 비율이란 얘기죠. 실물을 도면에 그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A3에다가 그릴 겁니다. 가로가 1000mm에 세로가 8000mm입니다. 10m에 8m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계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라고 했습니다. 1000mm 곱하기 8000mm입니다. 공색에 지우세요. 1000단위 자릿수를 찍어보면 금방 알아요. 1000단위 자릿수 딱 찍으면 요 기준으로 그런 미터로 딱 바뀝니다. 이해되셨나요? 밀리미터에서 미터로 바꾸는 건 1000단위 자릿수 공 3개만 딱 지우면 돼요. 10m에 8m예요. 내가 그려야 되는 현장의 크기가 10m에 8m입니다. 근데 지금 그리는 도면은 어떤가요? A3입니다. 훨씬 작죠. 그러면 일정한 비례로 줄여서 그려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어떤 때는요 일정한 비례로 확대해서 그립니다. 안경 나사 같은 거 있잖아요. 안경 부품 같은 거, 시계 부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너무 작아서 축소해서 그릴 수도 없습니다. 똑같이 그릴 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도면에 크게 그려야 돼요. 근데 이런 집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너무 크죠? 줄여서 그려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부터 따지냐면 도면과 실물의 비율입니다. 도면과 실물의 비율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부터 나온다고요? 도면이요. 도면 대 실물의 비율입니다. 그게 척도입니다. 척도는요 배척이 있습니다. 크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도면에 실물을 크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4대 1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면의 4mm가 실물의 1mm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실물의 1mm가 도면의 4mm로 표현됐으니까 더 크게 표현되어진 거죠. 이거 배척이라고 합니다. 현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면과 실물을 같게 표현합니다. 보통 이렇게 1대1로 들어갑니다. 기계 부품들이 주로 이래요. 다 현척으로 그립니다. 1대1로 그래요. 그래서 부품 딱 들어다가 도면 위에 올려놓으면 똑같아요. 도면과 실물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 축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면에 실물을 작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1대 50 이렇게요. 실물의 50mm가 도면의 몇 mm가 돼요? 1mm가 됐다는 뜻입니다. 작아진 거죠. 자, 그러면 내가 현장을 찾아가 보니 현장은 10m에 8m입니다. 내가 얘를 A3 도면에다 그릴 겁니다. A3 도면에 작도할 겁니다. A3는 참고로 420,297입니다. 얼마나 작게 그려야 되죠? 얼마나 작게. 제가 고등학교 때요 이걸 배웠는데 선생님이 이때 뭐라 그러셨냐면 이거 대학 가면 배워 그러더라고요. 대학 가면 배우나 보다. 대학 갔어요. 교수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현장 가면 배워 그러시더라고요. 팀장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니는 학교에 또 뭐 배웠니 그러더라고요.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축척은요 실물 곱하기 2배 나누기 종이 이러면 됩니다.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실물을 2배 합니다. 2배요. 왜 2배 하냐면 여백이 필요합니다. 치수를 뽑아내야 되고요. 밑에 타이틀도 써야 되고요. 표제란도 넣어야 돼요. 여백이 필요합니다. 3배 해도 돼요. 혹은 1.5배 하셔도 됩니다. 근데 2배 하는 게 적당해요. 가장 적당합니다. 자, 보시죠. 현장과 종이가 가로 세로 비율이 다르죠? 그러니까 가로 계산하고 세로 계산합니다. 자, 1000mm 곱하기 2배 나누기 420. 그 다음 8000 곱하기 2배 나누기 297. 자, 만에 2배 나누기 420. 47 나왔네요. 소수점 무시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8000 곱하기 2 나누기 297. 53 나왔네요. 가로와 세로의 축척이 다르죠? 이 중에 작은 건 버립니다. 큰 거에 맞춥니다. 얘는 버리고요. 얘가 기준입니다. 1대 53이라는 축척은 없습니다. 안 써요. 그럼 뭘 쓰냐면 1대 50이나 1대 60을 씁니다. 이해되시나요? 1단위 축척은 안 써요. 예를 들어서 1대1, 1대2, 1대3, 1대4, 1대5, 1대6 이건 써요. 근데 1대11, 1대12 이런 건 안 써요. 1대10, 그 다음에 1대20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대 50이나 1대 60을 쓰면 돼요. 1대 50 또는 1대 60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중에 이제 하나를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 잘하는 사람과 일 못하는 사람이 딱 티가 나죠. 일 못하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1대 50이 맞는 건지 1대 60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팀장님한테 가요. 축척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팀장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축척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죠. 그리고 다시 딱 자기 할 일 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피러 나가요. 아씨, 내가 어디까지 일했지? 근데 일 잘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계산해 봤더니 1대 50하고 1대 60 나왔는데 뭘 써야 돼요? 그럼 팀장이 쓱 돌면서 야, 그거 1대 50 쓰면 돼. 그리고 자기 일 다시 들어가요. 일 잘하는 사람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잘 못해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입사를 했어요. 야, 물어봐,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모르면 팀장한테 물어봐, 다 가르쳐 줄게. 근데 승질내요. 승질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일하다가 모든 일을 다 끊고 다시 시작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자기 일 어느 정도 끝내놓고 야, 일로 와봐, 너 이거 아까 물어봤었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 못하는 사람들은 맨날 앉아서 하는 얘기가 물어보라며 왜 화를 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계산해놓고 물어보시면 돼요. 이거 1대 50 써도 되고요, 1대 60 써도 됩니다. 이거 설계자의 재량입니다. 저 같으면 1대 50 쓸 겁니다. 3은 무시해도 되는 숫자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56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1대 60 가야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 있다. 제 손에 있는 게 이제 스케일자입니다. KS 규격집에는 조금 달라요. 축척이 조금 다른데 실무에서는 이 스케일자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씁니다. 이렇게요. 이 스케일자에는요, 축척이 1, 2, 3, 4, 5, 6, 그 다음에 10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100, 200, 300, 400, 500, 600. 왜냐면 얘가 1, 2, 3, 4, 5, 6까지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6에서 100으로 넘어가는데 갭이 너무 많죠. 그래서 잘 안 쓰는데 쓰기도 해요. 잘 안 쓰는데 씁니다. 80, 90을 써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잘 안 쓰지만 1대 120이나 1대 150 씁니다. 여기 250 같은 경우도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120 같은 경우는 6의 배수죠. 150은 5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암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쓸 수 있어요. 대략 이 정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CAD는요, CAD는 실물을 1대1로 그립니다. 1대1로 작도합니다. 대신에 도면을 축척만큼 키웁니다. 문자도 축척만큼 키우고요.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주몰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얘가 도면 1대1 도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될 게 얼마예요? 10,800입니다. 아이고, 잘못 그려졌네. 렉탱글 골뱅이 10,800. 이만해요. 얘가 실물이고 얘가 도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축척이 얼마였어요? 1대 50이죠. 스케일 50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도면인 거예요. 도면을 몇 배 키운 거예요? 축척만큼 50배 키운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글자는요? 글자도 50배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도면에 사용하는 글자의 크기가요, 보통 이제 작은 글자를 기준으로 하면 1.5mm에서 3mm를 쓰라고 합니다. KS 규격집 찾아보면은요, 글자의 크기는 작은 글자, 큰 글자 말고요, 작은 글자는 1.5mm에서 3mm를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보통 2mm 써요. 너무 작으면 그 작업 반장님들이 힘들어하세요. 도면 이게 돋보기 썼다 벗었다 그러면 힘들어해요. 근데 여긴 또 밝잖아요. 예전에 제가 했던 데는 수영장 사우나 시설이었거든요. 조명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막 쌍욕이 날라오는 거예요. 이걸 뭐 누가 어떻게 보라고 그러고. 자요. 그럼 여기다 제가 글씨를 쓸 건데 2mm를 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축척이 50이죠. 그럼 여기다 얼마짜리 써야 돼요? 50배를 하니까 100mm. 텍스트 100mm. 자, 이렇게 딱 적당한 크기의 글씨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출력할 때요. 출력할 때 지금 얘가 출력할 때 명령어입니다. 출력할 때 자, 랜드스케이프고 PDF로 내보낼 겁니다. 풀블리드 여기 있다. A4 아니 A3 420A97 영역 지정하고 여기 축척 보이시나요? 플러스 스케일 1:50 50배 줄여서 출력하는 겁니다. 그럼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면상에 있는 게 다 얼마씩 줄어요? 50배가 줄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자, 방문이 있어요. 방문? 창문? 네. 창문 같은 경우 1200에 1200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폭이 80mm입니다. 얘 축척을 맞춰서 그리려면 얼마에 얼마가 될까요? 1:50 도면으로 그리려면 얘 다 50분의 1로 다 줄여야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홈이 그 창문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홈이 10mm입니다. 어떻게 그려요? 못 그려요.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해서요? 아니요,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1:1로 다 그리는 겁니다. 1:1로 그리고 출력할 때 그냥 줄여서 출력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축척 계산이 먼저 선행되어야 나머지가 쭉 흘러가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축척을 한번 계산해 보시죠. A3에다 그릴 건데요. 8000에 6000. 자, 레이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면층입니다. 단축키는 LA. 이 오토캐드에서 우리 캐드에서는 레이어를 안 쓰면 도면을 못 그리는 게 맞습니다. 레이어에서는요, 도면 관리입니다. 도면 관리하는 명령어고요. 여기에는 색상과 선 모양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선 굵기도 여기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창문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창문 레이어 만들고 해당 레이어에다 다 그립니다. 문을 만들 거예요. 그럼 문 레이어를 만들고 거기다 다 그려요. 벽체를 그릴 거예요. 그럼 벽 레이어를 만들고 거기다 다 그려 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게 돼요. 레이어는 층입니다. 층.
이거 사전적인 정의로 찾아보면요 이렇게 층으로 나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도면층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1층, 2층, 3층 이런 층보다는요 그 페스츄리 보면 빵이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걸 층이라고 하죠. 네, 그 층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 그 땅을 파면 그 땅에 이렇게 지층이 쭉 나오잖아요. 뭐 퇴적층, 무슨 층, 무슨 층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걸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겹겹이 쌓여 있는 모양을 다 레이어라고 해요. 여기서는 지금 제 앞에 여기 투명한 아크릴 보이시죠? 투명한 아크릴에 이게 레이어입니다. 여기다가 도면을 그리고 다시 이런 데다 또 도면을 그려서 딱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겹쳐서 투명하게 보이겠죠. 이게 레이어예요. 여기다가 도면을 그린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캐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돼요. 자, 레이어를 써야 되는데 먼저 컬러부터 보도록 하죠. 명령어가 컬러가 있습니다. 색상이요. 그 다음에 라인 타입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선 모양이요. 그 다음에 LT 스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선 모양 축척이라고 합니다. 원래 여기서 다 관리해야 돼요. 레이어에서 다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레이어를 띄울 겁니다. 이게 레이어 명령어인데 여기 온 프리즈라 플롯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색상, 선 모양, 선 굵기까지 여기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래 여기서 써야 됩니다. 컬러에서 쓰시면 안 돼요. 라인 타입에서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먼저 개념을 잡기 위해서 컬러를 쓸 겁니다. 어딨냐면 컬러 명령은 여기 있고요. 얘가 선 굵기고요. 얘가 선의 모양입니다. 여기 프로퍼틱스라고 하죠. 선 모양 여기 속성창입니다. 속성. 선의 속성인데 여러분들 캐드 쫙 펼치면 여기 창이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컬러입니다. 컬러 그러면 자, 이렇게 컬러 창이 뜹니다. 한번 띄워 보시죠. 보시면 여기가 컬러 피커입니다. 인덱스 컬러가 있고요. 트루 컬러가 있고 컬러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컬러북하고 트루 컬러는 쓰지 않습니다. 컬러북은요 요런 게 컬러북이에요. 요런 게 컬러북입니다. 여기에 색상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색상을 몇 프로로 섞으면 이 색상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컬러북이 있습니다. 우린 이거 안 써요. 이 트루 컬러는요 그래픽 작업하는 사람들이 씁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뭐 스케치업이나 3D 맥스 같은 그런 그래픽 작업하는 사람들이 씁니다. 우리가 쓰는 건 인덱스 컬러입니다. 네, 색인 색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얘기하면 또 한참 시간 걸릴 건데, 자, 이렇게요. 인덱스 컬러. 인덱스가 색인이란 뜻이죠. 즉 다시 말해서 색상에 번호를 부여한 겁니다. 도서관에 가면은요 책 밑에 이렇게 책 분류 번호가 붙어 있죠. 그걸 색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색상마다 번호를 다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우스 이렇게 가나 움직이면 인덱스 컬러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인덱스 컬러 여기요. 여러분들도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인덱스 컬러가 쭉 나옵니다. 이렇게 보자고요. 원칙대로 갑시다. 혹시 빛의 삼원색 들어보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초등학교 때 빛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나는 것도 같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빛의 삼원색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빛의 삼원색이. 네, 빨강. 네, 파랑. 노랑. 네, 그린이요. 초록. 그래서 빛의 삼원색을 뭐라고 부르냐면 RGB 컬러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색의 삼원색은 뭘까요? 옐로우, 사이안, 마젠타.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 빨로파라고 배웠습니다. 빨, 노, 파.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실제로는 빨강색과 파랑색은 아니고요. 하늘색하고 선홍색입니다. 마젠타가요, 선홍이란 뜻입니다. 이게 사이안이 하늘색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애들이 구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빨로파 이렇게 배워버린 거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C, M, Y라고 합니다. 근데 빛의 삼원색은요, 더하면 더할수록 밝아지고요, 빼면 뺄수록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더할 가짜를 써서 가산법이라고 해요. 더하면 더할 밝아진다고. 근데 색은 어떤가요? 더하면 더할수록 어두워지고 빼면 뺄수록 밝아지고, 그래서 감산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참고로 CMY를 아무리 더해도 100% 블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이 별도로 들어가요. 이렇게 CMY K가 됩니다. 블랙이 B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 위에 블루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블랙에 K를 쓴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잉크젯 프린터 바꿔보셨죠? 잉크젯 프린터 잉크 다 바꿔보셨죠? 무슨 색 들어있던가요? 노란색, 사이안색, 마젠타색이요. 여기요. 이렇게 노란색, 이게 사이안이에요. 이게 사이안입니다. 파란색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얘가 마젠타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CMYK, RGB, CMYK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색상 체계가 두 개예요. RGB 체계하고 CMYK 체계하고. 컴퓨터랑, 그러니까 모니터로 나오는 거 있죠. 모니터, 휴대폰, 뭐 빔 프로젝터 다 RGB 사용합니다. 다 RGB 써요. 그리고 프랑스의 미술학자라는 사람이, 미술학자 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휴라는 사람이 빨간색, 여기 있는 레드 랜턴하고 그린 랜턴하고 해서 색을 섞어봤답니다. 무슨 색이 나왔을까요? 얘요. 그래서 중간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린 랜턴하고 블루 랜턴을 섞으면요, 얘요. 블루 랜턴하고 레드 랜턴을 섞으면요, 얘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색상 체계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됩니다. 휴값이라고 해요. 레드, 그린, 블루, 옐로우, 사이안, 마젠타 1, 2, 3, 4, 5, 6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7번까지를 표준 색상이라고 합니다. 1번부터 7번까지를 표준 색상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색상 번호를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빨강색으로 그려집니다. 다시 봅니다. 여기다가 이름을 써도 돼요. 옐로우. 그러면 노란색으로 그려집니다.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다시 컬러 보시면, 네, 여기 1번부터 해서 7번까지는 표준 색상이고요. 그 다음에 8, 9, 그 다음에 10번이 어디냐면 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10번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내려와서 11번, 12번,
13번. 그러니까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위에가 짝수, 아래가 홀수.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48번, 249번, 250, 51, 52, 53, 54, 55번으로 끝납니다. 255번으로 끝나게 돼요. 자, 이해되시죠? 근데 원래 기본값은 여기 바이 레이어, 바이 블록이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은 바이 레이어입니다.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 레이어와 바이 블록은 논리적인 색상, 그래서 논리 색상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물리적인 색상이다 그래서 물리 색상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 기억나실 겁니다. 수의 책에서 영도 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얘가 몇 번부터 시작해요? 1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0은 누구일까요? 바이 블럭이 0번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다 0 쓰고 엔터 치면 바이 블럭 돼요. 기본값은 바이 레이어입니다. 자, 조금 더. 요건 색상 환이라고 해요. 휴값 또는 색상 환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트루 컬러에 보시면 휴값에 의거해서 나열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휴값은 원입니다. 환이 원이란 뜻이죠. 환이 구술이죠, 그죠? 구술이란 뜻입니다. 원이에요, 원.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각도를 지정해 주잖아요. 네, 이렇게 60도. 그럼 노란색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120도. 그럼 초록색. 200도. 그러면 이렇게 사이안색. 180도. 그 다음에 240도. 자, 이렇게 색상 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건 제가 표로 한번 보여드리죠. 자, 혹시 기계 쪽 계시나요? 건축 쪽.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벽선이요. 벽 단면선이요. 벽 단면은 노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벽 인면이 있습니다. 이건 화이트입니다. 중심선이요. 이건 레드입니다. 얘가 먼저 와야 되겠군요. 그 다음에 뭐가 좋을까요? 마감선이요. 블루. 그 다음에 문자 그린이요. 그 다음 단열재요. 마젠타요. 이렇게 씁니다. 건축 쪽에서. 기계 쪽에서는 조금 달라요. 기계 쪽에서는 1, 2, 3번을 중심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계 쪽에서는 이렇게 해요. 중심선, 은선, 그 다음에 외형선 이렇게 나가는데, 중심선이 레드, 그리고 그 다음에 은선이 2번 옐로우, 그 다음 외형선 그린. 좀 달라요. 기계 쪽하고 건축 인테리어 쪽에서 쓰는 색상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건축 쪽을 쓰시더라고요. 이건 그냥 표준입니다.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르게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중심선은 안 바뀌어요. 다 빨강색 씁니다. 죄다 빨강색을 쓰고, 이거 어떤 그러니까 건축이나 인테리어는 색상이 진인 명도값을 활용합니다. 명도값이요. 밝을 명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색상은 밝고 어떤 색상은 어둡습니다. 그 바로 밝고 어두운 색상의 명도차를 활용해요. 이건 이제 주로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고, 저도 지금 그걸 위주로 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명도를 쓰느냐? 명도가 높으면 선이 붉게 보입니다. 낮으면
가늘게 보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칼라를 노란색을 쓸 겁니다. 노란색이 명도가 높아요. 다시 칼라. 이번에 파란색을 쓸 겁니다. 파란색은 명도가 낮아요. 자, 2개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노란색이 훨씬 더 또렷하고 잘 보이죠. 두껍고 조금 더 두껍게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파란색은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명도가 낮아서 그래요. 그리고 가늘게 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명도가 지닌 특징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명도가 지닌 또 하나의 특징. 명도가 높으면요, 이게 튀어나와 보이고요. 명도가 낮으면 속으로 들어가 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원근감이 보이게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노란색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 파란색은 속으로 들어가 보입니다. 즉 도면을 볼 때요, 노란색을 쓰면 벽체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해칭선이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볼 때 이렇게 원근감 있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입체감 있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요, 명도 값을 활용해서 색상을 잘 부여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안 쓰는 분도 많이 계시긴 해요. 이렇게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명도 값을 이용해서 선의 굵기를 지정합니다. 네. 자. 참고로 여기서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색상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칼라 명령어 안 띄우고 바로 여기서 쓸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제가 명령어를 4개를 적어놨습니다. change, CHPROP. 요거 change properties의 약자입니다. 요거 change properties의 약자입니다. properties, 그 다음 match properties 요렇게 있습니다. change라는 명령어를 먼저 보게 되면요, 얘가 change 명령어 쓰면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해요.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changing point, 변경점을 물어봅니다. 고 클릭하면 변경돼요. 고 클릭하면 가까운 쪽이 쫓아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change에는 재밌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change, 객체를 선택하고 나면 여기 속성이라는 게 나와요. properties요. 여기 칼라 속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번호 몇 번이 좋을까요? 1번. 1번이면 빨강색이죠? 자, 빨강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change, 선택하고 엔터, properties 중 칼라. 2번 노란색이죠? 숫자를 써도 되고 이름을 써도 되고, 표준 색상은 숫자나 이름 다 됩니다. 색상 바뀐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change 명령어로 색깔 바꾸는 게 좀 복잡하죠. 그래서 나온 명령어가 요 CHPROP입니다. change properties요. 자, 명령어 다시 보도록 하죠. CHPROP 그리고 엔터. 객체 선택했습니다. 엔터. 그랬더니 바로 뭐가 떠요? 여기 컬러가 바로 나오죠. 네. 1번. 그러면 바로 1번 색상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프로퍼틱스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속성인데 단축키가 컨트롤 키하고 숫자 1을 동시에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숫자 1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속성창이 뜹니다. 우린 얘를 써요. 얘가 항상 왼쪽에 떠 있어야 됩니다. 자, 명령어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요 파란색 창 나오죠. 요거 그립입니다. 그립, 손잡이. 이 상태가 되면 여기에 이렇게 색상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바꾸면 돼요. 색상 바꿨습니다. 근데 심지어 여기에 뭐도 있냐면 레이어도 있고요, 선 모양도 있고요, 선 모양 축척도 있고요. 여기 다 있어요. 시작점이 있네요. 0,0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점은 350에 60 절대좌표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여지는 거 보이시죠? 이거 절대좌표입니다. 절대좌표로 얼마든지 수정해 줄 수 있어요. 이 속성창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속성창은 반드시 왼쪽에 띄워 놓으셔야 돼요. 자,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죠, 그죠? 근데 어디로 가냐면 이 위로 올라갑니다. 아까 여기 색상 바꾼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금방 바뀝니다. 한번 바꿔보시죠. 자, 특성 일치가 있습니다. 매치 프로퍼틱스예요. 단축키는 MA고 요 아이콘입니다. 여기는 요 아이콘이에요. 매치 프로퍼틱스를 누르고 원본 누른 다음에 대상체를 눌러주면 돼요. 그럼 바로 바뀝니다. 다시 볼까요? 매치 프로퍼틱스 원본, 그 다음에 대상체. 그러면 바로 색상이 바로 바뀝니다. 라인 타입입니다. 선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선의 모양은요, 실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선이 두 종류입니다. 굵은 실선이 있고요, 가는 실선이 있고요, 파선이 있고요, 1점 세선이 있고요, 2점 세선이 있습니다. 1점 세선도 굵은 1점 세선이 있고 가는 1점 세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에 사용하는 선의 종류들입니다. 굵은 실선 같은 경우는 물체의 외형이요. 물체의 외형을 표시할 때 씁니다. 건축이랑 이야기하면 얘는 노란색이 됩니다. 노란색하고 흰색이요. 나머지가 다 가는 실선이 되고, 요 파선은요, 깨트릴 파자를 쓴 겁니다. 선을 깨트린 거예요. 점선입니다. 요거는 점선인데 주로 어디 쓰냐면 은선을 표시합니다. 은선도 한자예요. 숨을 은자를 쓴 겁니다. 숨어있는 선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기 칠판이 있죠. 칠판 이 뒤에 창문이 있어요. 요 뒤에 한 이만큼 공간이 있어가지고 들랑달랑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창문이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칠판만 그리면 될까요? 아니면 창문을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될까요? 네, 창문을 점선으로 그려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요 창문이 있는데 뒤쪽에 숨겨져 있구나,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숨어있는 부분을 쓸 때 쓰는, 그러니까 숨어있는, 여기 외형선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여기 물체의 외형이라고 그랬죠? 숨어있는. 자, 굵은 1점 세선이 있고 가는 1점 세선이 있는데 얘는 중심선입니다.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가는 선, 아니 표시하는 선. 거꾸로 해석하면 돼요. 선을 부셔서 점을 한 개 넣은 선. 그래서 얘는 선의 모양이 긴 선, 짧은 선, 긴 선, 짧은 선 이렇게 들어갑니다. 선을 깨트려서 중간에 점을 한 개 넣었죠. 이게 1점 세선입니다. 굵은 1점 세선 같은 경우는 파단선이라고 합니다.
자르는 선이요. 싹둑싹둑 자르는 선. 그 다음 2점세선은요 가상선이라고 합니다. 없는데, 실제는 없는데 여기 이렇게 올 거예요, 여기 나중에 이렇게 생길 거예요 라고 넣어놓는 가상선입니다. 선의 모양과 이름과 굵기들이 다 존재합니다. 굵은 1점세선 같은 경우는 굵은 선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선을 사용하는 굵은 선은요 0.5mm에서 0.3mm까지 쓸 수 있습니다. 내가 굵은 선을, 그러니까 선의 굵기를 0.5, 0.3, 0.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0.2, 0.3, 0.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0.1, 0.2, 0.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선의 굵기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 보통 0.1, 0.2, 0.3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같은 경우는요 0.1 아주 가는 선, 그다음 가는 선 0.2, 그다음 중간선 0.3, 그다음 굵은 선 0.4 이렇게 씁니다. 사용하기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가는 실선입니다. 0.1이요. 치수선, 지시선 뭐 이런 것들 나머지 전부 다요. 여기 안 써 있는 나머지 전부 다 그건 가는 선입니다. 파선은 중간 굵기 선입니다. 0.2에서 0.3mm 정도 되겠네요. 굵은 선이네요. 0.5에서 0.3mm 주시면 돼요. 얘는 0.1mm 주시면 됩니다. 0.1에서 0.2mm. 자, 얘는 0.5mm. 네, 굵은 선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선을 불러와 보죠. 자, 여기서 불러올 수 있어요. 여기서 딱 누르면 어더라고 있죠. 누르시면 돼요. 그럼 얘가 라인 타입 매니저입니다. 명령어 쓰셔도 돼요. 라인 타입 LT 그리고 엔터. 한자다. 한글. 자, 이렇게요. 자, 띄워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자, 다시 볼까요? 이건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렉탱글 골뱅이 10,000,8,000 주몰 어떤가요? 중심선인가요? 실선인가요? 실선이네요. 자, 확대. 중심선인가요? 실선인가요? 중심선이요. 이거 왜 그런가요? 선의 모양이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맞춰줘야 돼요. 어떻게 맞출까요?
선 모양 축척을 가지고 맞추면 돼요. 얼마만큼 맞추면 될까요? 누구를 기준으로 맞추면 될까요? 축척이요. 우리가 1교시에 공부했던 그 축척이요. LTS 50. 딱 50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축척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 이유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 라인 타입이요. 라인 타입 로드할 때 보면 누굴 기준으로 가져온 거예요? ISO 기준으로 가져왔죠. KS 기준이 아니고. 네, 커요. 이 선 모양이 ISO 기준이라 커요. 우린 이거보다 더 작게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시냐면 선 모양 축척을 축척값 있죠. 내가 계산한 축척값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입니다. 2분의 1에서 3분의 1이 딱 적당합니다. 자, 그러면 LT 스케일 2분의 1이면 25죠. 이 정도 크기요. 이 정도 크기가 돼야 적당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선을 이렇게 그리세요. 라인 이렇게 놓고 만. 그러면 금방 나옵니다. 네. 1000mm 선을 그려놓고 한번 보시죠. LT 스케일. 자, 한번 해보시죠. 10, 100, 1000만. 그러면 적당할 겁니다. 네, 여기에다가 색상 따로 선 모양 따로 하니까 어렵단 말이죠. 여기다 바꾸겠습니다. 이거 절대로 안 건넵니다. 바이 레이어입니다. 자, 바이 레이어로 맞춰 보시죠. 이제 안 쓸 겁니다. 바이 레이어로 맞춰 주세요. 바이 레이어. 레이어를 기준으로 쓸 겁니다. 누가 레이어예요? 여기가 레이어입니다. 레이어 프로퍼티스 누르시면 이렇게 레이어 속성책 나옵니다. 내가 레이어에서 색상을 줬는데 그 색상이 안 나와요. 그럼 반드시 여길 건든 겁니다. 내가 레이어에서 뭔가를 줬는데 안 돼요. 여기 건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제 여기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여긴 뭐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요? 바이 레이어. 여기서 지정한 값을 쓰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여기 아이콘 4개 보이시죠? 제일 왼쪽 거만 씁니다. 제일 왼쪽 거. 레이어 만들기예요. 쓰면 됩니다. 중심선. 한글, 영어 다 써도 돼요. 이거요, 이렇게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CEN, 센터란 뜻이잖아요. 삭제하는 방법은 여기 X 표시 있죠? 얘 누르시면 돼요. 자, 중심선 만들었습니다. 쭉 가죠. 여기 컬러 보이시죠? 중심선은 어떤 색이요? 빨강색이요. 1번 색. 선의 모양은요? 네, 센터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빨간색과 센터가 동시에 지정됐죠. 더욱이 그 오른편에 뭐가 있어요? 선의 굵기가 있습니다. 선의 굵기요. 근데 이건 화면상에선 안 나옵니다. 언제 나올까요? 출력했을 때. 화면상에서는 선 굵기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선 굵기를 봐야 될 이유도 없고 선 굵기 대신에 색상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화면상에서는 색상을 쓰는 거고 출력했을 때는 전부 다 검정색으로 출력한단 말이죠. 그래서 선 굵기가 필요한 거고 여기서 선 굵기 지정하시면 돼요. 0.1mm 없습니다. 0.09 쓰셔도 되고 0.13 쓰셔도 되고 그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저는 그냥 안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왼쪽으로 갑니다. 스테이터스. 지금 스테이터스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기본입니다. 숫자 0 레이어가 기본 레이어입니다. 이건 오토캐드가 실행되면 제일 먼저 딱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해요. 안 지워집니다. 안 지워져요. 선택하고 여기 체크 누르시면 넘어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리는 모든 건 다 어디다 그린다고요? 중심선 레이어에다 그리는 겁니다. 이거요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여기 스테이터스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넘어갑니다. 자, 중심선에다 맞춰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바이 레이어인데 빨강색이죠. 바이 레이어에서 지금 빨강색 지정해 놨잖아요. 바이 레이어인데 1.3선이잖아요. 자, 라인. 이거 작구나. LTS 0.5. 어떤가요? 서클. 빨강색의 1.3선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LTS 값을 0.5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또 만들어 보죠. 첫 번째 아이콘입니다. 은선. 자, 은선은 초록색 좋습니다. 그 다음 선의 모양도 히든으로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점선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나는 뭐만 바꿨는데? 레이어만 바꿨는데. 저는 레이어만 바꿨어요. 레이어만 바꿨는데 선의 모양과 색상이 그냥 바뀌는 거 보이십니까? 우리가 작업해야 될 건 얘가 아니에요. 얘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도면을 볼 때요, 이렇게 조금 아까 나왔던 요 1.3선 중심선이죠. 중심선이 도면에서 가장 중요한 선입니다. 중심선이 가장 중요한 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선이 있으면 중심선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중심선을 먼저 그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요. 중심선 선택하고 라인 150이니까 한 요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 100이니까 대략 요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중심선을 먼저 그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외형선도 하나 만들어 보죠. 외형선. 자, 외형선은 노란색. 선 모양은 컨티뉴어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엔 옵셋입니다. 자, 바꿔보시죠.
다시 또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0mm가 갑니다. 옵셋 10mm. 이제 매치 프로퍼틱스를 쓰셔도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로 18mm. 옵셋 18mm. 여기 자르면 됩니다. 얘든 지우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여기죠. 여기가 10도입니다. 여기가 억각이네요. 10도, 0도, 180도, 다시 말하면 얘는 190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골뱅이 선의 길이는 모르겠습니다. 130mm가 190도 방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도를 10도로 바꿉니다. 라인 끝점 클릭하고 여기서 10도만 더 내려가면 되지 않습니까? 쭉 가서 클릭.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10도입니다. 0도, 180도. 이렇게 억각에 의해서 여기가 10도, 170도 방향입니다. 라인 180도에서 10도 이렇게 위로 들고 클릭. 자, 트림. 다 됐네요. 그려보시죠. 자, 서클 교차점 클릭하고 반지름 10. 그 다음에 서클 여기 탄젠트입니다. 접하고 계속 탄젠트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